대한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 대상지를 오늘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후보 지자체 간 혼란과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육지와 해상 두 곳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으로 도내시군 80%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추진 중인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이 연기됐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혼란과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 중인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경주시 등 8개 지자체 중에 우선협상 대상 지역 3곳을 순위별로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 자체를 미뤘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에는 전국 24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1차 서류와 2차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8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8곳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과 접근성, 개발 여건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마쳤고 회의를 거쳐 보완 내용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확대 발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고 부지 선정이 늦어지자 경주시 등 지자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축구협회에서 1시간을 앞두고 발표 연기가 있어서 조금 약간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는 충분한 준비와 또 실행 가능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보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되면서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 간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육지와 해상 두 곳에 설치된 포항 지역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영일만 해상과 장기면 육상에 설치된 시설은 지질 유발 가능성과 함께 이산화탄소 누출 시 질식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들 시설을 조속히 폐쇄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 대책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이른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젊은 층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의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80%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열린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선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율과 출생아 수 늘리기 위해서 20에서 40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꾸고 정책의 주안점도 보육에서 벗어나 주거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강화, 성평등 구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더 투자하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직장 문화 또 지역사회 시스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저는. 이를 위해선 지역의 교육, 의료 인프라 개선은 물론 쇼핑센터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혼 여성의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시각을 넓혀 청년과 신혼부부의 고용과 주거 안정까지 신경을 쓰고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도시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2,500만 원과 상품권 1,1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입니다. A씨의 구속으로 포스코 공사 수주와 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6명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기계, 공예, 패션 등 100여 개 직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명장이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지역 명장들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 문학에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정과 망치를 두드려 신화 속 삼조고를 새기는 석공.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비를 세워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그를 최고의 석공의 명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포석정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경주 남산의 석조 문화재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뭘 하겠다 해서 돌을 찾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돌을 만나서 돌 안에서 무엇을 꺼내야 되겠다든지. 신라토기 복원에 평생을 바친 도자기 명장. 10대 때 신라토기에 매료돼 도둑으로 오해를 살 만큼 경주 박물관에 자주 드나들면서 1000년 전 신라토기를 재현했습니다. 경주 내남과 안강, 영천에서 최적의 흙을 찾아 오직 소나무로 일주일간 구워낸 토기. 소나무 재가 자연 유약이 돼 자연 친화적인 토기가 완성됩니다. 이튿 아침에 딱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러게 이 토기에 물이 제일 맑습니다. 깨끗하고. 대구 경북에는 60여 명의 명장이 있으며 지역 장인들의 국보급 작품들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경주 국제 레지던시 아트 페스타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포항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로코코 스타일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신흥 무관학교는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 선인장 조각가 이상수 초대전이 경주 라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시내버스가 오는 15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포항과 경주 등 경북은 정상 운행합니다. 경북에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인 코리아 와이드 포항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또 경주 등 나머지 경북 지역 시군 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이번 파업과 무관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및 여진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은 두 번째 특별법 발의로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해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건 지원 방안 등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만간 지진 관련 특별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진 현안 사업에 국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경주를 제외한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소 덥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는 낮 동안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큰 추위가 없겠고요. 이 강한 햇빛에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의 낮 기온 25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메마른 대기가 엿새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한 중심상가 주차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주시는 내년 말까지 중심상가 시장 주차장 부지에 22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침체된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암컷 대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대게를 옮긴 37살 오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흥해읍 앞바다에서 시가 5,300여만 원 상당의 암컷 대게 만여 마리를 차량에 옮겨 실어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주시는 시가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주 IC에서 터미널까지 강변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합니다. 전체 공사 구간 중 황담대교를 올 초 준공했고 2.1km 6차로 도로 개설 공사는 오는 202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강변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이용 차량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